다이어트나 운동에는 정체기가 있는데 왜 살찔 때는 정체기가 없을까요? 분명히 적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몸은 점점 둔해지고 변화는 멈춰 있는 시점. 이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의지가 부족한가? 먹는 걸 더 줄여야 하나?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몸은 살을 빼는 방향이 아니라 에너지를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. 오늘은 왜 적게 먹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지,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방향을 바꿔야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지 그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오히려 몸이 다이어트를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. 이 시점부터 몸은 체중을 줄이기보다 에너지를 지키는 쪽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지방은 잘 빠지지 않고 근육은 점점 줄어들면서 피로감은 더해지는 겁니다. 실제로 다이어트 중에 분명히 적게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그 식단을 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. 아침은 커피나 간단한 간식으로 때우고 점심은 가볍게, 저녁은 참다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구조. 겉으로 보면 섭취량이 적어 보이지만 하루 전체로 보면 식사가 계속 비어있는 상태입니다. 이런 식사가 반복되다가 체중이 정체되면 대부분은 섭취량을 더 줄이려 합니다. 그런데 이때부터 몸에서 다양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.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저녁쯤 되면 집중력이 뚝 떨어지고 참다가 결국 단 음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체중은 그대로인데 피로감과 무기력은 더 늘어납니다. 이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해서,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해석합니다.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절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건 몸의 생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. 여기서 참고할 만한 책이 있습니다. 바로 설탕 중독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에선 단 음식을 자꾸 찾게 되는 이유를 의지 부족이 아니라 결핍의 결과로 봅니다. 핵심 개념은 이렇습니다. 몸이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빠르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자극을 찾도록 반응한다. 우리가 설탕이나 단 음식을 찾는 건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이미 몸이 지속적인 결핍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이 개념을 그대로 다이어트에 적용해 보면 왜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가볍게 먹는 식사, 장시간 공복, 낮은 에너지 상태의 반복. 이 구조에서는 몸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항상 긴장된 상태로 반응하게 됩니다. 그래서 체중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고 피로와 예민함, 폭발적인 식욕만 커지게 되는 거죠.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얼마나 적게 먹었느냐가 아니라 하루 식사의 구조가 지나치게 비어있다는 점입니다. 특히 아침과 점심이 반복적으로 가벼워지면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더 큰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줄이기가 아니라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. 식사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빠진 영양을 점검하고 하루 전체 식사 흐름을 안정시키는 쪽으로요. 이 과정에서 단백질을 보충 개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단백질이 살을 직접 빼주는 마법의 음식은 아닙니다. 매일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. 하지만 식사가 지나치게 가벼운 날 또는 하루 식사 흐름이 자꾸 흔들릴 때는 단백질이 구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정리를 해보면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건 정말 흔한 일입니다. 그리고 이때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식사의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. 설탕 중독에서도 강조하듯 결핍이 지속되면 자극이 더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. 그래서 더 줄이기보다는 먼저 하루의 식사 흐름을 점검해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. 몸은 굶는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. 잘 먹고
안정된 상태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앞으로 저와 함께 배우고 더 단단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